2024년은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올해를 전례 없는 투표 축제 혹은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빗대서 민주주의 슈퍼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칼럼에서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입니다. 초강대국의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선거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의 대표인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미국의 각 주에서 투표한 일반 유권자들은 11월 3일 선거일 당시 바이든이나 혹은 트럼프를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을 찍을 선거인단 혹은 트럼프를 찍을 선거인단을 뽑은 겁니다. 단순히 유권자들에게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러한 선거 방식을 이어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 선거제도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을 거친 뒤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선 또한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당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당의 후보자를 최종 투표해줄 사람, 그러니까 대의원을 먼저 선출한 뒤에 대의원들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각 주의 대의원 수는 인구 비례로 할당되고 뽑는 방식은 크게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코커스는 각 정당의 지역 지부가 주관하는 당원대회 방식으로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 토론한 뒤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선거 방식으로 일반 선거처럼 정해진 날짜에 유권자들이 선거구에 가서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도 가능합니다. 당원은 물론이고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각 주가 정하고 대부분은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커스 방식을 채택한 아이오와주는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경선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만큼 대선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보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죠. 지난 1월 15일에 진행된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는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2월 3일에는 민주당의 공식 경선이 시작되는 프라이머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3월 초에 열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여러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데 그만큼 정해지는 대의원 수도 많다 보니 이날 각 당에서 승자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죠. 경선을 마친 양당은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간접선거의 특성상 두 가지 선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선거인단 제도가 있는 거죠.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올해 대선은 11월 5일에 열리는데 이날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직접 뽑습니다. 이후 12월 17일 선출된 선거인단이 사전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가 형식적으로 열리게 되죠. 이것까지 마쳐야만 대선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선거인단은 연방 상원의원 100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 특별자치구에 배정된 의원 3명을 더해서 총 538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체 538명의 10%가 넘는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주 혹은 와이오밍주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정기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선거인단 수도 달라지게 되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270명을 매직 넘버라고도 부르죠. 또 다른 특징으로 승자 독식 제도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데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51%와 49%를 얻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전체 득표수에서 트럼프보다 약 200만 표나 많았지만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당선되지 못했고 2000년에는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부시보다 54만 표를 더 얻고도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는 밀려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이런 특징 때문에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돼 있는 주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윙 스테이트, 다른 말로 경합주의 중요성을 키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대다수 고정된 가운데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덜한 경합주의 결과가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는 미시간과 네바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7개 주가 경합주로 예상되고 있죠. 이곳을 공략하기 위한 양당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니아 앨런타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그리고 위스콘신의 슈퍼리어 등을 잇따라 방문해서 자신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네바다를 찾아서 우리는 이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경합주 7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경합주를 넘어서 민주당 텃밭까지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의 기원은 건국 초기인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3개 주를 대표하는 이들의 모임,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은 지금의 미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여기서 대통령 선출 방법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각 주는 엄연히 다른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각 주의 대표들은 연방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작은 주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 넓은 땅에 비해 교통과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던 만큼 정보 전달이 요즘처럼 신속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았죠. 이런 환경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지도자를 뽑게 되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 주의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연방 헌법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명시하게 됐죠. 건국 초기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의 의견과 민의를 반영한 사회 지도층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별 인구 비례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하는 형태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째서 이런 선거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인단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거대 양당 주도의 정치 구조를 가진 미국에서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일부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전국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을 골고루 챙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승자 독식으로 인해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소외되는 만큼 선거인단 제도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선거인단 제도 폐지나 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은 무려 700개나 의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선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을 신이 없는 선거인이라고 부르는데 2016년 대선에서는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 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당했습니다. 역대 58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약 160명이 약속했던 것과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현재 32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인이 그 주의 선거 결과를 준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또 나머지 주들은 결과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서 선거인이 배신 투표를 고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당의 경선과 선거인단을 독식하기 위해 경합주에서 벌어지는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까지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지는 미국 대선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주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죠.
앞으로 미국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